봄의 시작. 새벽 5시, 철수는 마당에서 고무장화 끈을 동여매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동쪽 하늘 끝자락에는 희미한 분홍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마당 한 구석 개나리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올해는 고추를 심어야겠어. 철수는 혼잣말을 하며 호미를 들었습니다. 68의 나이에도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이 땅을 일궈온 손이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아내 순이가 설거지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들 둘은 도시로 나가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았고 이제 이 집에는 노부부만 남았습니다. 연금도 넉넉하지 않고 몸이 허락하는 동안은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철수는 대문을 나서며 맞은편 밭을 바라보았습니다. 덕배 형님의 밭이었습니다. 철수보다 3살 위인 덕배는 이 마을에서 농사짓기로는 손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농업기술센터 교육도 열심히 듣고 새로운 품종도 먼저 시도해보는 적극적인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수에게는 덕배가 때로는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매년 농사철이 되면 덕배는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었는데 그것이 조언이라기보다는 지시에 가까웠습니다. 철수야, 올해는 뭘 심을 거냐? 지난주 담배 가게 앞에서 만났을 때 덕배가 물었었습니다. 고추를 좀 심어볼까 합니다. 고추? 요즘 고추값이 어디 좋다더냐? 차라리 콩을 심어라. 내가 콩 심을 건데 너도 콩 심으면 서로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때도 철수는 예, 그러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말입니다. 철수는 자신의 밭으로 걸어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는 자신의 의견을 관철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순한 성격 탓도 있었지만 마을에서 지내려면 윗사람들과 마찰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작년에 콩을 심었다가 큰 손해를 봤습니다. 장마철에 습해가 심했고 콩값도 예상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순이가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올해만큼은 수익성이 좋은 작물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철수는 밭 경계선 근처에 서서 흙을 한 움큼 집어 비벼보았습니다. 촉촉하면서도 부슬부슬한 것이 고추 심기에 딱 좋았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추 모종도 예약해 놓았습니다. 이번만큼은 내 계획대로 해보자. 철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저편에서 덕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야, 일찍 나왔네. 덕배가 자신의 밭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커다란 포대를 메고 있었습니다. 형님도 일찍 나오셨네요. 콩 씨앗 가져왔다. 너도 콩 심는다며? 철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직 콩을 심겠다고 확답한 적이 없었는데 덕배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님, 저는 고추를 심어보려고 합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덕배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고추? 내가 콩 심는다고 했잖아. 고추하고 콩이 붙어 있으면 서로 안 좋아. 그래도 저는 고추를 심고 싶습니다. 철수 자신도 놀랐습니다. 평생 이렇게 단호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덕배는 잠시 철수를 빤히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 고집이 세졌네. 내 맘대로 해라. 덕배는 돌아서서 자신의 밭으로 걸어갔습니다. 철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후회와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해가 완전히 떠올라
따뜻한 봄볕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고추 모종을 가져올 예정이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내 뜻대로 해보자. 철수는 다시 한번 중얼거리며 호미를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인지 희망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덕배가 삽으로 땅을 파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도 자신의 밭에 호미를 박았습니다. 두 사람의 농기구 소리가 새벽 공기 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심지 않은 두 밭 사이에는 좁은 길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그 길이 앞으로 어떤 의미가 될지 철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새벽 4시 반, 철수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져온 고추 모종들이 마당 한쪽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른 시간을 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덕배 형님과 마주치기 전에 심어놓고 싶었습니다. 철수는 손전등을 켜고 모종 상자를 들고 밭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컴컴한 새벽이었지만 오랫동안 농사지은 경험으로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미리 만들어둔 일항에 모종삽으로 구멍을 파고 조심스럽게 고추 모종을 심었습니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흙을 부드럽게 덮고 물을 주었습니다. 하나하나 심을 때마다 철수의 마음에는 묘한 만족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결정한 거구나. 중얼거리며 일하던 철수는 문득 저편 밭에서 불빛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덕배도 일찍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철수는 더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철수는 마지막 모종을 심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혔지만 기분은 상쾌했습니다. 정갈하게 줄을 맞춰 심어진 고추 모종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푸르게 빛났습니다. 철수야. 멀리서 덕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태어난 척 일어섰습니다. 덕배가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철수의 밭을 보더니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야, 이게 뭐야? 고추 모종 심었습니다. 내가 콩 심는다고 했잖아. 고추하고 콩이 붙어 있으면 안 된다고. 덕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철수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제가 먼저 계획을 말씀드렸잖습니까? 계획? 내가 언제부터 여기서 농사 짓는 줄 아냐? 너보다 먼저 이 땅에서 농사 짓기 시작했어. 덕배가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철수는 주춤했습니다. 사실 덕배의 말이 맞았습니다. 덕배는 철수보다 몇 년 먼저 이 마을에 정착해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형님 콩도 제 고추에 영향을 줍니다. 철수의 입에서 나온 말에 자신도 놀랐습니다. 평생 이런 식으로 맞대응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덕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콩이 질소를 많이 고정시키면 고추가 웃자라서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가 뭘 안다고. 내가 40년 농사 지으면서 터득한 경험이 있어. 형님 경험도 소중하지만 이 자식이 정말. 덕배가 주먹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때 이웃집 영감님이 지나가다가 소리를 듣고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이야? 영감님 봐요. 내가 콩 심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고추를 심어놨어요. 덕배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철수야, 뭔 일이냐? 영감님이 철수에게 물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영감님, 저도 생계를 위해 농사 짓는 겁니다. 고추가 수익성이 좋다고 해서. 수익성? 농사가 장사냐? 덕배가 끼어들었습니다. 형님도 수익을 위해 농사 지시지 않습니까?
철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들이 조금씩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침 농사일을 나가던 사람들이 소란을 듣고 하나둘씩 다가온 것입니다. 덕배가 화내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철수도 자기 땅인데 뭘 힘든 자유하냐? 하지만 서로 피해주는 작물이면 구경꾼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덕배는 사람들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자 더욱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 마을에서 농사짓기로는 선배야. 후배가 선배 말을 안 듣고 제멋대로 하면 돼. 형님, 저도 이제 나이가 있습니다. 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인데? 68입니다. 그럼 나는 71야. 3살이 위인데도 말 안 듣겠다는 거야? 철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이를 앞세우는 덕배의 논리 앞에서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형님, 나이만으로는 나이도 중요하지만 서로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철수의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영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 말도 일리가 있네. 하지만 덕배는 더욱 격분했습니다. 존중? 내 말 안 듣는 게 존중이야? 형님 말씀만 들어야 하는 겁니까? 철수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실렸습니다. 평생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자식이 정말 내 콩밭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저도 제 고추밭 지키려는 겁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이장 최봉수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이장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이장님, 이 사람이 내 농사를 방해하려고. 이장님, 저는 그냥 제 농사를. 두 사람이 동시에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하나씩 말해봐. 이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덕배와 철수는 각자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이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문제네. 이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고 며칠 후에 다시 얘기해보자. 이장님, 그동안 저 고추들은 어떻게 합니까? 철수가 물었습니다. 일단 그대로 두고. 안 됩니다. 덕배가 소리쳤습니다. 내 콩 심기 전에 해결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경할 거리가 끝난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갈등이 더 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철수는 홀로 자신의 밭에 남아 고추 모종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침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가슴속에는 복잡한 감정들만 남았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평생 순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렇게 갈등을 만들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후련함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말해본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철수는 한숨을 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멀리서 덕배가 자신의 밭을 바라보며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좁은 길이 그 어느 때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덕배는 결국 콩을 심었습니다. 철수의 고추밭과 고작 2m 떨어진 곳에 빼곡히 콩을 심어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매일 새벽 일찍 나가서 고추 관리를 했습니다. 물주기, 순치기, 지주 세우기까지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고추들은 무럭무럭 자라서 첫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덕배도 부지런히 콩밭을 관리했습니다. 콩도 순조롭게 자라서 푸른 잎들이 싱그럽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두 작물 모두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문제는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나타났습니다. 철수가 아침에 밭에 나가보니 고추잎들이 이상했습니다. 끝부분이 누렇게 변하면서 말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 전부터 조금씩 보이던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철수는 농업기술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그거면 질소 과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에 콩 같은 질소 고정 작물이 있나요? 예, 바로 옆에 콩밭이 있습니다. 그럼 확실하네요. 토양에 질소가 너무 많아서 고추가 웃자라고 있는 겁니다. 꽃은 많이 피워도 열매 맺기가 어려울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난 철수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자신이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덕배 쪽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덕배가 아침 일찍부터 콩밭에서 뭔가를 뒤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덕배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점심때쯤 덕배의 아내 옥분이 철순의 집으로 왔습니다. 순아, 잠깐 나와봐. 순이가 나가서 담소를 나누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덕배 형님네 콩이 안 좋다는데? 왜요? 농약 때문인지 잎이 다 누렇게 변한다는구만. 철수는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뿌린 농약 때문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고추에 진딧물이 생겨서 지난주에 농약을 살포했었습니다. 저녁에 철수는 덕배네 밭 근처로 가봤습니다. 정말로 경계선 근처 콩들의 잎이 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람에 농약이 날아간 듯 했습니다. 며칠 더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철수의 고추는 꽃은 많이 피었지만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았습니다. 맺혀도 작고 기형이었습니다. 덕배의 콩은 경계선 쪽 반이랑이 거의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이 다시 마주치는 날이 왔습니다. 철수야. 덕배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에 화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 형님. 내 농약 때문에 내 콩이 다 죽어간다. 철수는 고개를 들어 덕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형님 콩 때문에 제 고추도 망쳐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질소 과다로 꽃만 피고 열매는 안 맺혀요. 두 사람이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한 달 동안 쌓인 감정들이 폭발 직전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잖아.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습니까?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또다시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내가 고집 부린 거 아니야? 형님도 콩을 꼭 심어야 했으니까? 내가 먼저 계획한 거야. 저도 먼저 말씀드렸다고요. 말다툼은 계속됐지만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는 현실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순이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떻게 할 거야?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철수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올해 농사 망치면. 순이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순이의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고 이번 농사 수익으로 겨울을 나야 했습니다. 내가 괜히 욕심을 부렸나? 철수는 자책했습니다. 아니야, 여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래도 평생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순이의 말에 철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내도 자신이 항상 양보하며 살아온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더 일찍 밭에 나갔습니다. 자신의 고추밭을 둘러보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정성스럽게 기른 고추들이 이런 상태가 된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 저편에서 덕배도 나와서 콩밭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덕배의 어깨가 평소보다 처져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덕배가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망가진 콩들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철수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망함이 더 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왜 항상 내가 양보해야 하는 거야? 철수의 입에서 갑자기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신도 놀랐습니다. 덕배가 고개를 돌려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어.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가 뭘 하자고 하면 네 하고 손해를 봐도 괜찮다 하고. 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내 뜻대로 해보고 싶었는데. 덕배는 말없이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철수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됐잖아. 형님 말이 맞았어. 철수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길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덕배가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야. 예. 내가 농업기술센터에 한번 물어볼게. 철수가 고개를 들어 덕배를 바라봤습니다. 덕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부드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해결 방법이 있는지. 덕배는 그 말을 끝으로 돌아섰습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 서서 덕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두 밭 사이의 경계선을 스쳤습니다. 고추잎과 콩잎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그 사이로 희미한 가능성 하나가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처음으로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쩌면 이 문제에도 해결책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틀 후 아침, 덕배가 철수네 대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아온 자료가 들려 있었습니다. 철수야, 나와봐. 철수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순이의 부름에 나왔습니다. 덕배의 얼굴에는 며칠 전과 달리 화기가 없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농업기술센터 갔다 왔어. 덕배가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 말이 맞더라. 콩하고 고추가 붙어 있으면 서로 안 좋아. 철수는 놀랐습니다. 덕배가 자신의 말을 인정하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농약도 바람 방향을 고려 안 하고 뿌린 내 잘못이야. 덕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평생 후배에게 사과해 본 적이 없는 덕배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철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형님, 저도 미안합니다. 형님 말씀을 안 들었어야.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수야. 예. 기술센터에서 해결책이 있다고 하더라. 덕배가 자료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완충 작물을 심으면 된대. 해바라기나 옥수수 같은 걸로. 철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리고 농약 살포할 때는 서로 미리 알려주고 바람 없는 날 하면 된다고.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님, 지금 심어놓은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덕배가 깊이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콩밭 경계선 쪽 한 일항은 포기하고 갈아엎을게. 형님, 그러시면 손해가. 괜찮아. 이미 망가진 거 어쩔 수 없지. 철수도 결심했습니다. 저도 고추 경계선 쪽은 정리하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내 고추는 살릴 수 있어. 아닙니다. 저도 양보할 건 양보해야죠. 그날 오후 이장 최봉수가 두 사람을 마을회관으로 불렀습니다. 몇몇 마을 어른들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자, 두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 해결책이 있는 것 같네. 이장이 정리했습니다. 덕배도 철수도 둘 다 피해자이자 가해자야.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으려면 규칙을 만들어야겠어. 마을 어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농사 계획을 미리 알리고 서로 영향 주는 작물은 완충지대를 두자. 좋은 생각입니다.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농약 뿌릴 때는 이웃에게 미리 알리고. 덕배도 동의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두 사람이 함께 해바라기 심어보자. 마을에서 씨앗 지원해줄게. 며칠 후 토요일 아침, 철수와 덕배는 각자 삽과 호미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장이 약속한 해바라기 씨앗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경계선을 따라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망가진 작물들을 정리하고 땅을 새로 갈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한 달 넘게 갈등을 겪은 후라 자연스러울 수 없었습니다. 철수야, 이쪽 좀 깊게 파자. 예, 형님. 점점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해바라기가 정말 효과 있을까? 기술센터에서 확실하다고 했잖아. 그래도 처음 해보는 거라. 해봐야 알지 뭐. 오후가 되자 순이와 덕배 아내 옥분도 나와서 도왔습니다. 물병과 수건을 가져다 주며 격려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일하니까 좋네. 순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 옥분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경계선을 따라 해바라기 씨앗이 모두 심어졌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경계선을 보니 두 사람 모두 뿌듯했습니다. 고생했어, 철수야. 형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덕배가 호미를 털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네, 저도 형님께 미리 상의드리겠습니다. 상의가 아니라 의논하는 거지. 우리 대등하게.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덕배의 입에서 대등하게라는 말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나야말로 미안했어. 일주일 후 해바라기 싹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작고 연한 새싹들이 경계선을 따라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철수는 매일 아침 해바라기들을 살펴봤습니다. 새싹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덕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콩 관리를 하다가도 해바라기 쪽으로 와서 물을 주고 돌봤습니다. 순이야, 나와서 좀 봐. 어느 날 아침 철수가 아내를 불렀습니다. 왜? 해바라기가 이만큼 컸어. 순이가 나와서 보니 해바라기들이 손바닥만큼 자라 있었습니다. 어머, 정말 많이 컸네. 형님이 매일 물 주러 와. 같이 키우고 있어. 순이가 웃었습니다. 좋은 일이지. 이제 다시는 싸우지 마라. 안 싸울 거야. 형님이 많이 변하셨어. 실제로 덕배는 변했습니다. 전처럼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철수의 의견도 물어봤습니다. 농약을 뿌릴 때는 미리 알려주고 철수가 고추 관리할 때 조언도 해줬습니다. 철수도 달라졌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덕배에게 물어보고 자신의 계획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달 후 해바라기들은 철수 허리 높이까지 자랐습니다. 푸른 잎들이 무성하게 펼쳐져 정말로 두 밭 사이의 완충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이 해바라기 밭에서 마주쳤습니다. 철수야, 이거 보니까 정말 신기하다. 뭐가요? 이 경계선 말이야. 전에는 갈등의 선이었는데 이제는. 덕배가 말을 멈췄습니다. 이제는 뭐가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화해의 다리 같아. 철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해바라기들이 저녁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음 편한 침묵을 공유했습니다. 형님, 내년에는 처음부터 계획을 함께 세워보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야. 서로 도움이 되는 작물로 말이야. 네, 그렇게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해바라기는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면 첫 꽃봉오리가 맺힐 것 같았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 경계선은 정말로 아름다운 화해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철수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가볍게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비가 유난히 많이 내렸습니다. 철수는 걱정이 되어 매일 아침 밭을 살펴봤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고추밭에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잎들을 자세히 보니 갈색 반점이 생겨 있었습니다. 이거 역병인가? 철수는 급히 덕배를 불렀습니다. 형님, 잠깐 좀 봐주세요. 덕배가 달려왔습니다. 고추 잎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병 맞는 것 같아. 습한 날씨 때문이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병든 잎부터 따내고 배수를 좋게 해야 해. 덕배가 즉시 도와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병든 잎들을 정리하고 배수로를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이번엔 덕배 콩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철수야, 내 콩에 진딧물이 생겼어. 철수도 바로 달려갔습니다. 콩잎에 까만 진딧물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형님, 이거 심각하네요. 농약을 써야 하나? 잠깐만요. 천적 곤충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대요. 철수가 스마트폰으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무당벌레나 거미 같은 천적을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바라기가 천적 곤충을 불러들인다고 해요. 우리 해바라기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며칠 후부터 해바라기 주변에 무당벌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무당벌레들은 콩밭으로 이동해서 진딧물을 잡아먹었습니다. 와, 정말 신기하다. 덕배가 감탄했습니다. 해바라기가 이런 효과도 있다니. 두 사람은 자연의 지혜에 놀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각자 농약을 써서 서로 피해를 줬을 텐데, 이제는 함께 친환 경적 방법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깊어갈수록 해바라기들이 장관을 이뤘습니다. 큰 노란 꽃들이 경계선을 따라 줄지어 피어났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노란 띠가 두 밭을 연결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구경을 왔습니다. 우와, 예쁘다. 사진 좀 찍어도 돼요? 아이들은 해바라기 앞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철수와 덕배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형님, 우리가 좋은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러게. 이렇게 예쁠 줄 몰랐어. 가을이 다가오자 수확의 계절이 왔습니다. 철수의 고추는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경계선 쪽 일부를 포기했지만 나머지 고추들은 크고 싱싱하게 자랐습니다. 역병도 초기에 잡아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덕배의 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망가진 부분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풍년이었습니다. 특히 천적 곤충들 덕분에 농약을 거의 쓰지 않고도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수확이 끝난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해바라기 밭에서 만났습니다. 해바라기들은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씨앗이 연그러가는 시기였습니다. 철수야. 네, 형님. 올해 농사 어땠어? 생각보다 좋았어요. 형님은요? 나도 괜찮았어. 그런데 말이야. 덕배가 해바라기 하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귀찮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참 잘한 것 같아. 저도 그래요. 우리가 싸우지만 않았어도 진작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내년에는 어떤 걸 심을까요? 서로 도움이 되는 걸로 하자. 토마토하고 바질은 어때요? 서로 좋다고 하던데.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덕배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해바라기도 계속 심자. 예쁘기도 하고 도움도 되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해바라기 씨앗들을 수확할 날이 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씨앗을 거두었습니다. 큰 해바라기 하나에서 수백 개의 씨앗이 나왔습니다. 이 씨앗들로 내년에도 심을 수 있겠네. 그러게. 하나가 수백 개가 되다니. 철수는 씨앗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작은 갈등이 큰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작은 화해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뭘? 처음에 농업기술센터 가주신 것, 함께 해바라기 심어주신 것, 제 고추밭 도와주신 것. 덕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런 소리 말어. 나도 고마워. 저도요? 내가 용기 내서 자기 의견 말해준 덕분에 나도 생각을 바꿀 수 있었어.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항상 내 방식만 고집했구나 싶더라. 덕배의 말에 철수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두 사람은 내년 농사 계획을 함께 세웠습니다. 어떤 작물을 어디에 심을지, 언제 농약을 뿌릴지, 해바라기는 어떻게 배치할지 꼼꼼히 계획했습니다. 내년이 기대되네. 철수가 말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함께 하니까 더 재미있어. 계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철수는 경계선을 바라봤습니다. 해바라기는 베어냈지만 그 자리에는 여전히 화해의 의미가 남아 있었습니다. 순이가 대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내년 계획 다 세웠어. 형님과 함께. 다행이다. 순이가 웃었습니다. 여보, 많이 변했어. 나, 예전에는 항상 걱정만 했는데 요즘은 자신감도 있고. 철수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더 이상 무조건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고집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대화하고 타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철수와 덕배는 약속대로 토마토와 바지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경계선에는 다시 해바라기 씨앗을 뿌렸습니다. 새로운 해바라기 싹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며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경계선은 갈등의 선이 아니라 공존의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때로는 그 선 때문에 다툴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 선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해바라기들이 다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이, 더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물뿌리개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